9월부터 카드만 쓰면 30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요? 처음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카드를 긁었는데 돈을 돌려준다고? 이런 게 진짜 있어?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처음 정체관을 접했을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확실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생 페이백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9월 최대 10만 원, 3달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라 생활비 보탬이 되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30만 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어디서 결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가 꼼꼼히 따져집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환급은 0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을 잘 챙기면 매달 10만 원씩 꽉 채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재무 상담을 해온 강민주 상담사입니다. 은행 창구를 오가시며 이건 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라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헷갈리기 쉬운 이 제도를 가장 쉽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도의 첫 시작은 9월 15일 오전 9시입니다.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열리는데 선착순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첫 달분 환급을 10월 15일에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주의하실 점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50년생은 9월 15일, 1951년생은 9월 16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잘못 들어가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작년 사용액입니다. 나는 이번 달에 100만 원 썼으니 20만 원 돌려받는 거지. 이렇게 단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작년의 월 평균 사용액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쓰셨다면 이번에 130만 원을 쓰셔야 증가분 30만 원이 인정되고 그 20%인 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년보다 줄었거나 비슷하게 쓰면 환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전부 제외입니다. 심지어 같은 가게에서도 키오스크로 결제하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카운터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30만 원이라는 돈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기세나 가스요금 몇 달치에 해당하는 돈이고 국민연금 한 달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놓치고 지나가면 누군가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리는 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최대한 챙길 수 있나? 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괜히 기대만 했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신청법, 계산법, 사용처, 시니어 맞춤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내자 강민주 상담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숨은 규칙과 실제 활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해당이 될까? 언제 신청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나?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환급이라는 돈이 실제로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은 단순합니다. 2024년에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명의라는 점이에요. 배우자 명의 카드만 쓰셨다면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고 본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 실적도 본인이 아니라 카드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에 아내가 가족카드를 쓰고 있다면 실적은 전부 남편에게 잡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모르고 나는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 시작일은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때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단 한 번만 해두면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모두 자동으로 반영되니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첫 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50년생이라면 끝자리가 0이니까 9월 15일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951년생은 끝자리가 1이니까 9월 16일, 1952년생은 2니까 9월 17일에 신청할 수 있는 시기지요. 이렇게 5일 동안 순번이 돌아갑니다. 만약 이 날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 20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10월 9일 이전에 신청을 마쳐야 9월 소비분을 10월 15일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 달치 혜택이 밀릴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방법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이라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내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확인됩니다. 이 숫자가 환급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이 90만 원이었다면 올해 9월 이후에 그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가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이후 매월 17일경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이번 달 소비가 얼마나 늘었고 환급이 얼마 예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점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9월 소비분은 10월 15일에, 10월 소비분은 11월 15일에, 11월 소비분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됩니다. 모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무려 5년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약국, 미용실 등 온누리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요. 단 주의하셔야 할 건 카드 결제가 늦게 잡히거나 중간에 취소가 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달 환급에서 정산되거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큰 금액 결제는 확실히 사용할 곳에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본인 명의로 카드를 쓰신 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첫 주에는 오부제 적용. 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본인 인증 후 간단히 가능, 오프라인 도움도 마련. 환급 일정은 10월, 11월, 12월 15일에 순차 지급.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쓰는 돈이 환급 대상이고 어디서 쓰면 빠지는 건가? 바로 이 부분이 실제 환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제가 상담사로서 직접 사례를 들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용처와 제외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돈은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어디서 써야 인정이 되나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환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이 사용처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환급이 되는 소비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슈퍼, 전통시장, 빵집, 약국, 미용실, 동네 식당, 작은 카페 등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 결제는 다 인정이 됩니다. 즉, 동네에서 생활비로 쓰는 돈은 거의 다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료품점, 약국, 병원 진료비 카드 결제 같은 생활비 지출이 환급으로 연결되는 거죠. 반면에 환급이 안 되는 소비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매장, 면세점, 그리고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은 모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에서 카드를 긁으면 인정이 되지만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 결제하면 안 되는 식이죠. 특히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결제는 전부 제외입니다. 온라인 결제는 판매자 정보를 카드사가 확인하기 어려워 무조건 제외로 잡혔습니다. 나는 분명히 소규모 가게에서 주문했는데 왜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앱이나 온라인을 통한 결제는 시스템상 전부 걸러지기 때문에 아쉽지만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제 방식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밥을 먹더라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결제하면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꼭 카운터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확실히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동네 분식집에서 몇 번이나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키오스크로 결제한 거라 환급 금액이 0원으로 잡혔습니다. 본인도 억울했지만 규칙상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사람 있는 카운터에서 카드 긁으세요. 또 하나 헷갈리시는 게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상생 페이백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건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제도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쌀을 살 때 쿠폰으로 할인을 받을지 상생 페이백 환급을 노릴지 계산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몇 가지를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화점도 동네 매장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대형 유통업체는 전부 제외입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약국이나 음식점도 대부분 매출이 본사로 잡혀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달 앱으로 주문했는데 왜 안 돼요? 온라인 앱 결제는 전부 막혀 있습니다. 오직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에서 긁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 카드로 다 썼는데 왜 안 나오나요? 실적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로 사용해야만 인정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정리하면 동네에서 카드 긁으면 된다. 하지만 온라인, 대형마트, 키오스크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실수는 줄어듭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디서 쓰는 돈이 인정되느냐는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30만 원을 받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이 똑같이 한 달에 120만 원을 쓰셨는데 한 분은 온누리 상품권 8만 원을 받으셨고 다른 분은 0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분은 동네 슈퍼, 식당, 약국에서 쓰셨고
다른 분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이 되실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평소 어디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이번 9월부터는 생활비를 환급이 되는 소비처로 최대한 옮겨가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더 써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작년 소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실제 환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제도도 알겠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써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 내 카드 사용액의 월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내가 그 금액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단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고 세 달 합산 최대는 30만 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나는 작년 평균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30만 원을 썼다. 작년 월 평균이 100만 원인 A씨가 이번 10월에 13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증가분은 30만 원입니다. 그럼 환급액은 증가분 30만 원, 20% 6만 원이 됩니다. 즉, 단순히 한 달 소비를 30만 원 늘렸더니 그중 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지요. 사례 2. 나는 작년 평균이 90만 원인데 이번 달에 150만 원을 썼다. 이번엔 B씨입니다. 작년 월 평균이 90만 원이었는데 10월에 무려 150만 원을 썼습니다. 증가분은 60만 원. 계산하면 60만 원 20% 12만 원이 되지만 월 최대 상한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아무리 많이 늘려도 월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례 3. 나는 작년 평균이 12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10만 원밖에 못 썼다. 이번에는 C씨의 경우입니다. 작년보다 소비가 줄었으니 증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0원입니다. 이분은 카드를 분명히 썼지만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즉, 작년보다 더 써야만 환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작년에 이미 120만 원을 썼던 분은 환급을 하나도 못 받고 작년에 80만 원만 쓰던 분은 20만 원 증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개인의 과거 소비 습관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먼저 기준을 확인하라. 신청 후 2일 정도 지나면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내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이 딱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월 50만 원 정도만 더 쓰면 10만 원 환급을 꽉 채울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이 95만 원이었던 분이라면 9월부터 매달 145만 원을 쓰면 증가분 50만 원이 나오고 20% 환급으로 딱 10만 원을 꽉 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 평균이 이미 200만 원이던 분이라면 월 250만 원 이상을 써야 환급 상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생활비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만큼만 늘려서 몇만 원이라도 환급받자는 전략이 더 현명합니다. 생활 속 전략. 자, 그럼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소비를 옮겨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는 동네에서 쓰기. 장보기, 약국, 미용실, 식당은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세요. 둘째,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기. 무조건 소비를 늘리려 하기보다 어차피 쓸 돈을 환급이 되는 쪽으로 옮기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주문하던 생필품을 동네 슈퍼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자체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셋째,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관리하기. 이번 달은 40만 원만 더 쓰자. 그러면 8만 원 정도는 돌려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제도는 많이 쓰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작년 대비 얼마나 늘렸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금액의 20%가 환급하지만 월 10만 원 상한.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리는 알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을까?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느냐겠죠. 제가 현장에서 정리한 7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도와 계산법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일상에서 뭘 어떻게 해야 30만 원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정리한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실전 실행 루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은 무조건 초반에. 9월 15일 오전 9시 신청 창구가 열리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10월 9일 이전에 신청해야 9월 소비분을 10월 15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첫 달 혜택이 밀리게 되니 여유 있게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주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둘째, 생활비는 반드시 동네에서. 동네 슈퍼, 시장, 약국, 미용실, 동네 식당 같은 곳에서 카드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셨다면 이번 석 달 동안은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겁니다. 같은 쌀 10kg를 사더라도 대형마트는 제외되지만 동네 가게는 인정됩니다. 셋째, 결제는 꼭 카운터 단말기로. 요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키오스크 결제는 대부분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는 카운터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같은 분식집에서 계속 결제했는데 전부 키오스크로 하신 바람에 환급액이 0원이었습니다. 억울해도 규칙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 긁을 땐 사람 있는 카운터에서. 넷째, 온라인 앱 결제는 절대 금물.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 전부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동네 치킨집인데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앱으로 결제하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번 3달 동안은 배달앱을 줄이고 가능하면 직접 가게에 들러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섯째, 가족카드 말고 본인 명의 카드로.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카드 소유자 명의로 잡힙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이 됩니다. 부부라면 각자 본인 명의 카드를 쓰고 신청해야 각각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가정에서도 한쪽은 환급을 꽉 채우고 다른 쪽은 0원인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섯째, 목표 금액을 미리 정해두기. 환급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월 50만 원 정도의 증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150만 원 정도를 써야 10만 원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가능한 만큼만 늘려도 됩니다. 예컨대 20만 원만 늘리면 4만 원 환급이 됩니다. 무작정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생활비를 30만 원 늘려서 6만 원 환급받자.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일곱째, 환급받은 온누리 상품권도 알뜰하게. 받은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동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명절 장복이나 대량 구매할 때 쓰시면 생활비 절약 효과가 큽니다. 이왕 받은 혜택,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전략을 지키면 환급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같은 동네, 같은 나이의 두 분이 똑같이 소비를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 원씩 환급을 꽉 채우고 다른 분은 나는 왜 하나도 안 나오지? 하고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알려드린 이 실행 루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3달 소비 습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3달 동안 총 3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의 지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